워드프레스가 어렵다는 편견 완전히 깨드리는 채널 헬리프레스입니다. 저번 컨텐츠에서는 워드프레스 아스트라 템플릿 설치 후 메인 비주얼 제작 그리고 필살 한 줄 페이지까지 제작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박스형 디자인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으면서도 디자인이 깔끔하고 예쁘게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디자인인데요. 지금 바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이렇게 메인 비주얼과 필살 한 줄 페이지에 대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박스의 형태로 나의 장점을 소개하는 이런 섹션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에서 엘리멘토로 편집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와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플렉스 박스 버튼을 눌러 주시고 아래 방향의 컨테이너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좌측에 이제 위로 오셔서 컨테이너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요. 요소 추가를 눌러 주시고 아래로 내려와서 이 컨테이너를 잡아서 쭉 드래그해서 가운데다가 놓아 주시고요. 이 안에서 박스형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색상부터 먼저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에서 색상을 캡처해 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맥북에서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픽픽을 설치하시면은 이렇게 색상을 집어서 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이 복사가 되었고요. 다시 웹사이트로 와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면서 배경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배경 색상 바꿔주기 위해서는 왼쪽 스타일 탭으로 와서 배경의 클래식을 선택해 주시고 색상에서 방금 가져온 색상을 복사 붙여넣기를 해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박스가 색상이 칠해졌고요. 이 친구의 높이를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와서 이 레이아웃 탭으로 오셔서요. 높이를 860 정도로만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들어가는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글씨를 먼저 넣어 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왼쪽에 요소 추가 탭으로 들어오셔서 좌측에 요 제목 텍스트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중앙정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중앙정렬을 해줍니다. 이 친구를 누르고 좌측으로 와서 스타일 탭으로 와서 좌측 정렬을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 친구의 색상을 흰색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 텍스트 색상에서 흰색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 친구가 위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배열을 하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를 모두 포함하는 이 전체 컨테이너를 클릭한 다음에 왼쪽 탭으로 오셔서 중앙 정렬, 가운데 정렬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하나 더 복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이미지를 추가하기 위해서 다시 왼쪽 상단에 오셔서 요소 추가를 클릭해 주시고 이미지를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아래에 내려 주시고요. 그 아래에 텍스트를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이 왼쪽 상단으로 와 주시고 그 다음 그 아래에다가 텍스트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쪽에 만들어 놓은 텍스트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아래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아래로 내릴 때는요. 우클릭 구조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아래로 세팅이 됩니다. 잠깐 세이브를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 중간에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를 변경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변경하고 싶다면 이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에 왼쪽 탭으로 오셔서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미리 업로드 해 놓은 이미지들을 선택을 해서 아래 하단에 보시면 선택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되었고 텍스트를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텍스트는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텍스트를 모두 복제를 해 주었고요. 줄바꿈하고 싶은 곳에 BR 꺽쇠 열고 BR 꺽쇠 닫고 BR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크기를 수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텍스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왼쪽으로 와서 실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는 28을 입력해 주시고 아래도 28을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모두 입력을 했다면 이 위아래 요소들 간의 간격만 조금씩 조절을 해주면 예쁘게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해주시고 왼쪽 탭으로 오신 다음에 고급 탭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 고급 탭에서 이 클립들을 해제를 해주시고요. 위에다가 상단 패딩 을 30 정도를 입력해 주시고 아래로 오셔서 아래 친구의 텍스트를 클릭한 다음에요. 다시 고급 탭으로 오신 다음에 클립
해제해 주시고 상단에 30을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미지와 위 텍스트와의 간격이 조절이 되었고요. 다음 이 아래와 위의 텍스트 간의 간격이 조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시원시원하고 깔끔한 홈페이지로 제작이 되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넣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둥근 모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 홈페이지에 보면 구석 부분이 동그랗게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둥근 모서리를 적당하게 집어 넣어주면 디자인적인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둥근 모서리를 넣고 싶으면요, 이 넣고 싶은 이 컨테이너를 클릭을 한 다음에 왼쪽에 스타일 탭으로 오셔서 테두리를 클릭해 줍니다.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둥근 모서리를 보시고요. 한 50 정도를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다음 다시 돌아와서 둥근 모서리를 보니 50 정도 적당하게 떨어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박스형 디자인의 첫 번째 섹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깔끔하게 잘 떨어졌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두 번째 박스형 디자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이 정사각형의 박스 두 개가 가로로 배열이 되면서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요. 플러스를 눌러주시고 다시 플래시 박스를 클릭해 주시고 이번에는 가로 형태의 컨테이너를 집어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렉스박스 컨테이너를 집어 넣을 건데요. 이번에는 좌측에 상단으로 오셔서 컨테이너를 직접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 주실 거고요. 이 친구의 높이를 550으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550으로 설정을 하면 이 높이가 높게 설정이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텍스트 3개를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플러스를 눌러주시고요. 텍스트 하나를 넣고 배경을 먼저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스타일 탭으로 오셔서요. 이미지를 저희가 원하는 걸로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그래서 클래식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미지 선택을 누른 다음에 저희가 미리 업로드 해놓은 사진을 클릭하시고 자, 우측 하단으로 오셔서 선택을 클릭해 주십니다. 자, 좌측 하단에 위치로 오셔서 이 친구를 정중앙으로 세팅을 해 주셔야 하고요. 덮기로 세팅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 이미지가 전체 박스를 커버를 하도록 세팅이 되었고요. 그러면 저희는 항상 이 텍스트를 중앙에다가 위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 친구를 중앙에다가 위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연필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요. 좌측으로 오셔서 스타일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 정렬을 눌러주시고요. 이 텍스트를 전체를 포함하는 이 왼쪽 컨테이너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레이아웃 탭으로 들어오셔서 쭉 아래로 내리신 다음에 중앙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 글씨가 지금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자, 왼쪽에서 흰색으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다음 복제를 2번 눌러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의 색상은 약간 연회색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색깔을 찍으시고 다시 돌아와서 타일 탭으로 돌아오셔서 텍스트 색상에 방금 복사한 색상을 컨트롤 V에서 집어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 텍스트의 내용은 컨트롤 C, 컨트롤 V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집어 넣었고요. 텍스트의 크기와 굵기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의 크기와 굵기를 조절을 해 주었고요. 다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섹션에 둥근 모서리를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테이너를 클릭해 주시고요. 좌측에 스타일 탭으로 들어오시고 테두리로 들어오셔서 다시 둥근 모서리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0을 넣어 줄 거고요. 자, 여기서 디자인적인 포인트 한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지금 전체 사진이 이미 밝은 형태로 찍혀 있기 때문에 흰색 글씨와 약간 중첩이 되어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배경 오버레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왼쪽에 섹션을 클릭해 주시고 스타일 탭에서 배경 오버레이를 클릭을 해 주시면요. 여기 클래식을 선택하시고 색상에 검정색을 클릭을 해 주시면요. 이 불투명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투명도를 줄였다가 높였다가 하면서 텍스트와 이미지가 적절한
비율로서 대비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0.4 정도면 적당하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 오버레이까지 설정을 했으면요, 이 섹션을 저희가 정사각형 섹션 2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서 복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네모를 클릭해 주시고 우클릭을 한 다음에 복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왼쪽 탭으로 오셔서 이 이미지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미지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텍스트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로 내용을 추가해 주었고요. 저희는 박스형 디자인에 대해서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로 내용을 추가해 주었고요. 저희는 우측 상단에서 공개를 눌러주시고 유저 화면에서 확인 한번 해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만든 섹션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박스형 디자인, 이 둥근 모서리도 이쁘게 들어와 있고 여백, 배열, 마진, 간격 등등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된 박스형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박스형 디자인을 만들어 보며 다양한 디자인적 요소를 다루어 봤는데요. 이처럼 워드프레스에서는 기본적인 패딩, 높이, 간격, 둥근 모서리, 오버레이 같은 아주 심플한 기능들만을 통해서 노코드로 디자인 자유도가 높은 작업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번 시간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작은 세팅들을 하려고 하루 종일 헤매고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어렵게 느껴져도 당연한 거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배운 것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기 때문에 두세 번 반복하시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습득하고 계시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워드프레스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찾아오겠습니다.